오늘 배울 내용은 싱글톤 패턴입니다. 그 객체 생성과 관련된 마지막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되는 객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턴은 하나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객체들을 생성하는 게 보통이겠죠. 우리가 학생이란 클래스를 만들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거고요. 게임에서도 어떤 유니트를 정의하면 유니트가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물론 예를 들면 그 적, 최대, 그 보스 이런 거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유니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객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정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오직 하나의 인스턴만 가지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광역적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처럼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역 변수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싱글턴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어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전역 변수처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쉬워요. 만드는 방법은. 그런데 자바에서 싱글턴 패턴을 만들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중 스레드 환경, 여러 개의 스레드를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싱글턴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싱글턴 패턴처럼 하나의 객체를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왜 만드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객체들을 만들면 메모리를 소비하게 되겠고,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싱글턴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미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접근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트 중에 적, 아주 큰 적, 그 왕 같은 적은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만들 수 없게끔 하는 방법. 근데 보통은 책들 보면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싱글턴을 만들지, 효율성 때문에 싱글턴으로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책들 보면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들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싱글턴 패턴은 하나만 생성할 수가 있고, 그 하나에 대해서 어디든지 그 하나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과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되겠고, 너무 많은 애들을 싱글턴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에서 싱글턴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오직 하나만 생성하게끔 해주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저거의 생성을 언제 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작할 때와 동시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필요한 시점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보통은 필요한 시점에 가서 만들자. 미리 만들지 말고. 그게 또 효율성이란 관점에서는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서 하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우리가 보통 객체의 생성은 new라는 연산자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 new는 p 연산자를 생성자를 p 연산자로 가져요. new student, new teacher 뭐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데 퍼블릭 생성자를 제공하면 객체 생성을 제한할 수가 없죠. 어디서든지 new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본인들이 만들 수 없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성자를 어떻게 바꿔요?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면 어떤 분들은 객체 자체를 생성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객체를 여전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 클래스에서만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리고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생성된 애를 접근하기 위한 getter를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 싱글톤, 유일한 객체를 어디서는 유지해야 되는데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드니까 밖에서는 생성이 안 돼요. 여기서만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생성한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명백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생성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new 하는 것과 요 get instance라는 메소드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필요한 시점에서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는 것은 클래스가 로드되는 순간에 바로 하겠다는 거고요. 사용자가 언제 필요하든 게임 저 끝에 가서 필요하든 아니든 간에 미리 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get instance가 불러진 시점에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가 널이면 생성하고 아니면 유니크를 줘요. 그러면 늘 사용자들은 이 객체를 접근할 때는 어떤 메소드를 써요? get instance라는 걸 쓰는 거죠. get instance가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처럼 여겨도 되지만 getter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 객체를 접근할 때 쓰는 메소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놨던 애를 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자바에서 싱글턴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태틱이 붙여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하죠. 안 붙인다고 해서 여러 개 생기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이 스태틱이라는 건 그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태틱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파이널도 붙이고 싶은데 파이널을 못 붙이죠. 파이널을 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싱글턴이 이 유니크가 어디 가리키다가 또 다른 데 가리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 포인터로 만들고 싶은데
파이널을 안 붙이는 이유는 필요한 시점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new를 하면 여기다가 파이널도 붙여도 됩니다. 뒤에 노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하나 그리고 걔만 있는 거면 파이널, 스태틱 파이널 상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초기화를 안 하고 있고 필요한 시점에 가기 때문에 우선 파이널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예제 중에 제일 쓸데없는 예제 같은데, 초콜릿 팩토리 앱인데요. 초콜릿 보일러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봤더니 우리 시스템에서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야 돼. 만약에 여러 군데에 존재를 하게 되면, 여러 개 생성하게 되면 얘와 얘가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애들은 얘는 하나밖에 존재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클래스라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싱글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싱글톤으로 바꾸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그 싱글톤 객체를 유지할 변수가 하나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프라이빗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get instance와 같은 그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세 개만 하면 모든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싱글톤으로 바꿀 수가 있다. 쉽죠? 그렇죠?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보장해주며 이 인스턴스에 대한 광역적 접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싱글턴은 그 유닉 인스턴스를 유지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유니크한 인스턴스를 얻어내기 위한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에서 보통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필요한 시점에서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다중 스레드로 가면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가 이 함수를 다 끝내기 전에 다른 스레드로 실행 순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라는 건 이 스레드들을 타임 쉐어링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서 실행을 해주는 거죠.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마치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CPU가 하나면 늘 어떤 일정한 순간에 실행되는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OS에서 아마 4학년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C 브라임,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해볼게요. 별거 아닌데 같이 해보면서 이클립스를 띄우시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프로젝트 만드셨으니까. 자. 첫 페이지에 나온 형태대로 싱글턴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에는
뭐가 필요해요? 단일 객체를 유지할 변수, 그리고 걔를 반환해 줄 메소드, 그리고 생성자는 추가적으로 생성 못하게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get instance 메소드는 스태틱이 돼야 되겠죠.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 객체를 생성해야 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get instance 해가지고 해당 객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방법이 싱글톤이 널이면 싱글톤을 생성하고 싱글톤 하니까 이상하다. 요거 유니크로 바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 멀티 스레드를 고려 안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테스트를. 자바에서 스레드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지현이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스레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레드가 컴퓨터에 수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고, 그러면 이 스레드는 그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을 뭐라 그래요? 태스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는 실제 돌아가는 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스레드가 하는 일은 그 스레드의 태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려면 그 스레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태스크 형태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면 run이라고 되어 있어요. run이라는 메소드를 줘요. 그럼 여기다가 이 run이라는 메소드에다가 할 일을 정의해 봅시다. 어디 갔어? 얘는 하는 일은 싱글턴 객체를 접근해 와가지고 걔를 출력하는 거예요. 얘 출력하면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해시코드? 그게 해시코드인가? 주소 아니야?
주소 해시코드. 오케이. 어쨌든 뭔가가 찍힙니다. 그럼 실제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빠르면 얘기하세요. 스레드를 5개 만들고 그 스레드를 차례차례 시작시켰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 한번 찍어보세요. 다섯 개가 다 똑같이 찍히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거에는 문제 있게 나왔어요. 요번엔 문제 없게 나오고, 요번에는 또 문제 있게 나오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번엔 문제 없이 다 5개가 똑같은 애를 접근하고 있어요. 얘는 또 안 되고. 돼요? 안 되시는 분? 다 됐어요? 그치. 원래는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객체가 2개 이렇게 보시면 저 주소가 뭐 해시코드 뭐가 다르다는 건 저 두 애가 다른 애예요. 근데 우리의 논리상으로는 하나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떨 경우에 해보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게 2번째인지 몇 번째 스레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스레드가 5개 실행되면서 서로 얽혀서 실행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됐어요? 자, 되면 요거를 해결해 봅시다. 싱글톤을 복사를 해서 Synchronize Singleton이라고 합시다. 이름은 길어요. 여러분들이 운영치료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어떤 코드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지? 운영치료 시간에 뭐라 그래요? 임계 영역.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 임계 영역. 그러면 그 임계 영역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걔를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락킹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사이에다가 synchronized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주면 요 함수는, 요 메소드는 락킹이 돼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synchronized로 바꾼 다음에 mytask에서 왜 에러가 나? 스펠링 틀렸다. 아, 바보. 싱크로 이게 맞나?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테스트를 누르면 얘는 여러 번 해도 아까와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안 나타나요. synchronized. 근데 synchronized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네? 느려져. 그쵸? 느려질 수밖에 없죠. 멀티 스레드가 돌아가는데 거기를 자주 접근한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영역을 접근할 때마다는 싱크로나이즈, 락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들은 멈추는 거죠. 자기 타임이 오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약간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기술을 더블 락 체킹이라고 그래요. 더블 락 체킹. 더블 체크 락킹.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체크 더블 체크 락킹. 더블 체크 락킹. 더블 체크 락킹. 얘는 더블 체크 락킹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관점을 둬요. 우선 데이터의 관점을 둬서 이 데이터는 그 다중 애들이 접근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볼러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근데 저것만 붙여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쟤를 접근하고 있는 데서 또 락킹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요 데이터, 그렇죠? 요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요런 데이터들을 볼러탈이라고 해주고
걔네들을 접근할 때 세부적으로 이제 필요한 순간에만 락킹을 걸어줍니다. 즉 아까 것과 비교하면 아까 것은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뭐래요? 락킹을 하죠. 호출할 때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언제만 락킹이 돼요? 처음에 너를 검사하는 해서 생성되는 그때만 락킹이 되고 나머지는 락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 처음에 요 유닉 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락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전 예제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get instance가 호출될 때마다 락이 걸려요. 얘를 누가 접근하고 호출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쟤를 못 써. 이해됐죠, 여기는? 싱크로나이즈, 이 함수 전체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으니까 생성이 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접근을 하더라도 계속 락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락이 걸리면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 함수 전체가 싱크로나이즈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는 일정한 코드만 락이 걸려요. 그래서 널이면 널을 한 번, 두 번 체크하죠. 두 번 체크하는 형태로 가서 얘를 락킹 시켜, 요 부분, 요 코드, U를 하는 부분만 락을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불려지면 얘가 널이 아닐 테니까 계속 누구든지 락이 안 걸린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어떤 문법? 그래? 뒤에 나올 텐데. 어쨌든 요 문법은 synchronize 요 문법은 요 클래스에 대한 접근을 요 순간만 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 순간만. 요 new 하는 요 순간만. 아까는 synchronize 함수를 synchronize를 하면 요 함수를 늘 synchronize 되니까 그 문법은 뭐 그거 말고 어떤 또 다른 문법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여기서의 문법은 함수를 synchronize 시키냐, 함수를 락킹하냐, 아니면 함수를 락킹하지 않고 특정한 코드 부분을 락킹하냐. 그리고 특정한 코드 부분을 락킹할 때 이 데이터 관점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볼로타일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쌍으로 붙여줘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볼로타일이라는 키워드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 더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다중 스레드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함수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뭐 그것은 이 예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예제 싱글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다중 스레드에서는 그 함수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바람에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진행 이해되셨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할 건데. 이걸 싱글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레이지하게 필요한 시점에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드는 거죠. 미리. 근데 미리 만드니까 파이널을 붙일 수 있고, 파이널을 붙이니까 굳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퍼블릭으로 가도 상관이 없죠. 수정을 못하니까. 싱글턴이 어떤 다른 거를 가리키도록 수정할 수가 없죠. 수정할 수 없으니까 퍼블릭으로 바꿔줘도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럼 얘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 얘도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클래스가 로드하는 순간에 만들기 때문에 그쪽 영역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중 스레드가 뭔가 접근이 돼가지고 걔를 뭔가 만지작거릴 염려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다중 스레드를 쓰는 환경에서의 싱글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꼭 싱글턴이라는 개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뭘 쓸 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점이 뭐냐? 뭐가 단점이에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미리 만들어가지고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죠. 필요한 시점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임 저쪽 끝에 가서 필요한 건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만한 덩치의 객체가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깨서 거기까지 그 왕을 만나야지만 그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걔가 싱글턴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거는 효율성 측면에 보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요게 일찍 만들어서 싱글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뭘 하냐면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이너 싱글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부 클래스에다가 그 인스턴스를 유지하는 변수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면 정확하게 어떤 논리인지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get instance를 접근한 시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얘도 여기서 만드니까 private static final도 붙일 수 있고요. public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얘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중 스레드 써더라도.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라는 특징.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의 로딩은 그 밖에 클래스가 로딩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로딩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레이지한 생성이 되니까 보통은 그와 다르게 된다니까 이제 해결책인데 그래서 이게 좋은 답이다. 이 방법이 좋다. 깔끔하다. 이렇게 이제 책들에서 많이 제시되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마지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싱글턴을 만들고 싶으면 싱글턴을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고 열거형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열거형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상수가 몇 개, 싱글턴이니까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레드 문제 다 해결이 돼요. 스레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레이지도 되고 다 된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열거형,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쓰는 거다. 그런데 얘는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테스트가 안 돼. 그래서 이넘, 싱글턴, 이거 해시코드 찍어보면 되나? 해시코드 찍어봅시다. 해시코드 찍어보면 되는 거야. 해시코드. 얘는 이거 빼면 뭐가 찍힐까요? 몇 번 못 찍힐까? 열거형은 출력하면 뭐가 찍혀요? 응? 열거형은 출력하면 자기 이름이 찍혀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혹시 다른 애들이 여러 개 애들이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열거형 자체는 여러 개 안 만드는 거죠. 걔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열거형 자체가 이제 싱글턴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을 가져다가 쓰면 다 해결이 됩니다.